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12년간 실전을 겪은 여자가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며? 그것도 단 한 번의 움직임을 보고서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야엘 레비라고 합니다. 34살이고요. 혹시 이스라엘 방위군의 사이에레트 마트칼이라는 부대를 아시나요? 미국의 델타포스, 영국의 SA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2년간 복무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인질 구출, 레바논 국경 침투 작전, 시리아 테러범 소탕까지. 여러분이 뉴스에서만 보시던 그 위험한 작전들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실전에서 총을 쏜 횟수만 수십 번이고 생과 사의 갈림길을 무수히 넘나들었죠. 그런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한국 남자는 키 175cm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검은 테 안경을 쓴 정말 조용한 남자였죠. 첫 만남에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굴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뒤집어졌다고 해야겠네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인 제가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엘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34살이고 이스라엘 방위군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에레트 마트칼에서 12년간 복무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나 영국 SAS급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뭘 했냐고요? 팔레스타인 지역 인질 구출 작전, 레바논 국경 침투 작전, 시리아 테러범 소탕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실전에서만 수십 번 총을 쐈고 생사의 갈림길을 무수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나니 이상하더라고요. 평화로운 일상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음이 계속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쟁터는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전투 중인 것 같았죠. 친구가 한국 여행을 추천했어요. 야엘,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야. 거기서 마음을 좀 쉬어봐.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징병제로 군대를 간다고는 하는데 뭐 우리 같은 실전 경험은 없을 테니까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린 거라고 봤어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친구 소윤이를 만났어요.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이스라엘에 왔던 친구였죠. 야엘 언니 진짜 온 거야? 12년 만이네? 소윤이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며칠 지나니 소윤이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지훈이 오빠 만나볼래?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홍대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박지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죠.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검은 테 안경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회사원 스타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목소리도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 지켜줄 수 있을까? 일단 근육도 없어 보이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방위군 사이에레트 마트칼 출신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더라고요. 소윤이가 말했어요. 지훈이 오빠는 기업 보안 컨설턴트 일을 해. 아, 컴퓨터 보안 쪽이구나. 저는 더 관심이 없어졌죠.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지훈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한국은 정말 안전하네요 라고 했더니 지훈이 말했습니다. 야엘 씨,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 조용한 남자가 뭘 지킨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지훈 씨,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어요. 12년간 실전을 겪었거든요. 그때 지훈이 옅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뭘 믿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소윤이는 옆에서 지훈이 오빠가 좀 특이해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더 만나면서 지훈이는 계속 이상했어요. 길을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누군가 뒤에서 오는 발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지하철에서도 항상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직업병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 그런 것 같아요 라고만 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과도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다 엎드려. 돈 다 내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술 냄새도 심했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12년 훈련받은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범인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 제 손목을 살짝 잡더니 잠깐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소리도 없이 범인 뒤로 이동했어요. 마치 공기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범인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지훈이 칼을 든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비틀기 동작으로 범인을 바닥에 엎어놓았어요. 범인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요. 괜찮으시죠? 지훈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방금 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건 최소 5년은 실전 훈련해야 나오는 동작이야. 아니, 실제로 써본 적이 있어야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경찰이 오고 신고하고 정리하는 동안 지훈이는 계속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카페를 나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그 동작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아, 그냥 운동을 좀 했어요. 이상했어요. 운동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특수부대에서 근접 전투를 수없이 배웠는데 지훈이의 동작은 실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틀 후 소윤이가 체험 사격장에 가자고 했어요. 언니, 한국 사격장도 구경해봐. 지훈이 오빠도 같이 가자.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총은 제가 압도적으로 잘 쏠 테니까요. 강남에 있는 실내 사격장에 도착해서 권총을 받았어요. 글록 17이었죠. 야엘 언니 먼저 해봐. 소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사격 자세를 취했어요. 12년간 실전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자세였죠. 웨이버 스탠스로 서서 두 손으로 권총을 잡고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빵, 빵, 빵. 10발을 쐈습니다. 결과는 9발 명중이었어요. 한 발이 9점이었죠. 나머지는 모두 10점이었고요. 와, 언니 대박.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네. 소윤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사격장 직원도 정말 잘 쏘시네요. 이 정도면 거의 선수급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지훈이 차례였습니다. 지훈이 총을 잡는 자세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아이소셀레스 스탠스였습니다. 발의 위치, 팔의 각도, 시선 처리, 호흡까지 모든 게 교과서보다 더 정확했어요. 마치 수천 번 반복한 사람의 자세였죠. 빵, 빵, 빵. 지훈이도 10발을 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러 갔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0발 전부 정중앙이었습니다. 그것도 헤드샷 위치예요. 동전 크기 안에 모든 총알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훈 씨, 이게 뭐예요? 이건 프로 수준인데요? 지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운이 좋아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저건 실전에서 수백 번은 반복해야 나오는 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집중된 탄착구는 스나이퍼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사격장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참을 수가 없어서 지훈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훈 씨,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지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야엘 씨, 저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707 특수임무단이라고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레트 마트칼과 비슷한 수준의 대테러 부대라고 했거든요. 미국 델타포스와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는 부대라고도 들었고요. 언제까지 계셨어요? 8년 정도요.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카페에서의 그 완벽한 제압술, 사격장에서의 정확한 사격,
평소에 주변을 살피는 습관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 빙그레 웃었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그냥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죠. 707 출신이라는 건 절대 자랑으로 말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죠.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제 경력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사람들에게도 자주 말했고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훈이는 달랐어요. 8년간 707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보안 컨설턴트 일은? 전역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기업 보안 쪽이요. 707에서 배운 걸 민간에서 활용하는 거죠.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간다면서요? 네, 대부분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의무 복무해요. 저도 처음엔 일반 부대에 갔다가 707로 지원한 거고요. 그럼 다들 어느 정도는 훈련받은 거네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적인 사격, 전투, 응급처치는 다 배우죠. 물론 707 같은 특수부대는 극소수지만요. 그날 밤 소윤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윤아, 지훈이 오빠가 707 출신이라던데. 응, 맞아. 그런데 오빠가 그 얘기했구나. 평소에 절대 안 하는데. 왜 안 해? 707은 대외비 성격이 강해서 그래. 작전 내용도 비공개고 요원 신원도 대부분 공개 안 해. 지훈이 오빠도 군 내부에서조차 707 출신임을 숨기고 다닐 때가 많대. 다른 한국 남자들은 어때? 소윤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우리 아빠도 공수부대 갔다 왔고 남자친구들도 다 군대 갔다 왔어. 물론 지훈이 오빠처럼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전투 훈련은 다 받았지.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이거든.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어서 모든 남자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남자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막상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소윤이 아버지도 만났는데 정말 온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소윤이가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젊을 때 공수특전단 출신이야. 한 번은 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사람 구해낸 적도 있어. 소윤이 남자친구들도 만났는데 다들 비슷했어요.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군대에서 나름의 경험을 쌓았더라고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냥 준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침투하면 아무도 몰라야 해요. 그게 진짜 특수작전이거든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707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조용한 남자를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지훈이의 손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작전을 했을까? 어느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는데 지훈이가 말했어요. 야엘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요. 저요? 왜요? 이스라엘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셔서요. 실전 경험이 엄청나시잖아요. 저는 국내 대테러 작전만 했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훈 씨가 저를 무서워했다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2년간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요. 지훈 씨도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그날 밤 지훈이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말했어요. 야엘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다음날 지훈이가 데려간 곳은 북악산이었어요. 여기서 서울이 다 보여요. 제가 지키고 싶은 도시죠. 산 정상에 올라가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더라고요. 지훈 씨, 707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이 뭐예요? 지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2년 전에 한국에 온 테러범들이 있었어요. 인질을 잡고 있었죠. 그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인질 3명을 구했어요. 무서웠을 텐데요. 무서웠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야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야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지훈 씨의 조용한 강함에 완전히 반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지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야엘 씨,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12년간 전쟁터에만 있었던 제게는 정말 오랜만의 로맨스였죠. 지훈이의 입술은 따뜻했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키스가 끝나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야엘 씨,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연인이 되고 나서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에 과묵했던 모습과 달리 저에게는 정말 다정했거든요.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문자를 보내주고 퇴근하면 항상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훈이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회의 중에도 야엘 씨 생각만 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경복궁, 창덕궁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했죠. 제주도에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야엘 씨,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생각 없어요? 왜요? 저를 보내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안 보내고 싶어요.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밤에 호텔에서 지훈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야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훈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잤어요. 12년간 전쟁터에서만 살았던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훈이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오늘 특별한 곳에 가요. 데려간 곳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죠. 야엘 씨, 여기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갑자기 지훈이가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꺼냈어요. 야엘 레비,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결혼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지훈이가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아주면서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야엘. 나도 사랑해, 지훈이. 그날 밤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야엘 씨 부모님께 인사드려야겠어요. 정말? 이스라엘까지 가려고요? 당연하죠. 제 신부의 부모님인데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야엘 씨,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위험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힘들었죠.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로켓이 날아올지 몰랐거든요. 제가 작전에 나가면 동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거든요. 휴전 중일 뿐이에요. 북한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거구나. 네, 맞아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707에서 8년간 대테러 훈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강함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한국 남자들은 평화를 지키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강함이었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야엘 씨, 이제 전쟁 말고 평화를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요? 사격 훈련은 수천 번 했지만 총을 자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는 그 기술들을 평화를 위해 쓰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필요할 때만 드러나는 조용한 힘이라는 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수백 번 실전을 치렀지만 지훈이 옆에서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함이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소윤이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훈이는 군복을 입었고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님과 친구들도 한국까지 와줬어요. 결혼식에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야엘,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전쟁터에서 온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훈이, 당신은 저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겠어요. 키스할 때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보면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야엘, 우리 아이들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킬 테니까요.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가끔 이스라엘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 남자들은 어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조용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고 평소에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진짜 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덧붙여요.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아. 그냥 거기 있을 뿐이야. 한국 남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